네, 우리 예비 고2 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점수대 자체는 뭐 60에서 70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40점대도 은근 많고. 네, 점수 자체가 중요하진 않고 이게 학교 시험이 아니니까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문제를 틀렸을 때는 어느 식으로 공부해라 이거를 제가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다 나눠 드릴 테니까 한번 포기하지 말고 실제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냥 그 정도의 차원에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뭐 고생들 하셨어요. 잘했어. 지금 당장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그 자체보다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라. 문제 해설 쭉 가겠습니다. 1번 뭐 틀리면 이제 뛰어내려야 되죠.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버보슈법 얘기 나와 있으니까 물질 암모니아. 안 하고 싶은데 X는 암모니아에도 맞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4라고 해야 돼서 니은 틀린 보기 A에 들어가는 인류의 뭐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량에서 적절하다 맞다. 기억되게 3번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다음은 의류혁명에 대한 설명이다. 옷 만드는 거죠. 틀린 사람이 좀 많아요. 잘 정리해 두시고 천연섬유랑 나일론을 비교했을 때 나일론이 천연섬유에 비해 가지는 성질로 옳은 것 합성섬유의 대표로 나온 거죠. 그래서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곰팡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가 덜하다. 질기다. 염색이 쉽다. 이런 얘기들 다 지식형인데 디귿 보기가 좀 별표예요. 천연섬유는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흡습성이 좋다야. 흡습성이 높다. 그래서 정전기가 덜 발생하고 땀이 잘 마른다. 얘기 있었죠. 그래서 천연섬유 vs 합성섬유라고 했을 때 합성섬유 3개, 나일론 얘기 나오고 폴리에스터 얘기 나오고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일론은 흡습성이 낮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얘는 정전기 발생률이 높다. 기본 지식형이니까. 그래서 나일론이 천연섬유에 비해서는 흡습성이 안 좋고 해요. 낮고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질기다는 장점이 있다. 뒤에 내용은 맞지만 어쨌든 흡수성에 대해서 틀린 보기니까 답 3번으로 내야 됩니다. 잘 외워놔라. 여기에 추가해놓게 폴리에스터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흡습성을 다시 높였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화학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 새 학생이 나눈 얘기. 화학기술의 발달로 건축자재가 다양해졌다. 뭐 건축자재 얘기 쭉 나오던 거 기억나시죠? 시멘트, 콘크리트, 철의 재련, 철근 콘크리트. 거기서 알루미늄 얘기도 나왔었고 스타이로폼 이런 것도 했죠. 철근과 콘크리트를 결합하여 강도를 높이기도 해. 맞는 보기고요. 스타이로폼을 건축에 사용하면 단열 효과가 뛰어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맞다. 답 5번으로 내면 되고요. 스타이로폼이 그래서 단열 효과가 높다인데 오답으로 유혹하는 보기로 많이 나온다고 했던 게 열에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틀린 보기로 골라줘야 된다는 거. 단열하는 효과랑 열에 강한 건 서로 다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많아져요. 4번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슬, 고리, 가지 달린 사슬 등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이 존재한다. 맞는 보기. 니은 탄화수소는 온리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이게 크게 보면은 당연히 틀리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실제 시험을 볼 때 이것도 틀린 사람 좀 많거든. 탄소와 수소라고 해야 되는 거.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 하나하나 소중하게 좀 풀어보세요. 탄소 원자는 다른 원자들과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 맞다. 답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표는 3가지 탄소화물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에탄올, 아세트산, 포말데하이드 나와 있습니다. 위에 2개의 물리량은 지금 상대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 거고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근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이런 거는 딱 특정이 될 수 있는 찐값이니까 얘부터 좀 찾아주면 이 중에 4원자 분자는 포르말데하이드죠. 포말데하이드 CH2O가 될 거고 나는 탄소 수분의 수소수로부터 탄소 하나당 수소 2개니까 얘는 찐값으로인데 상대값으로도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상대값과 찐값이 같구나. 그럼 이 안에서 실제 찐값 탄소 수분의 수소수가 3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에탄올은 탄소 2개당 수소가 6개니까 3이고요. 아세트산 탄소 2개당 수소 4개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분의 H가 3이 될 수 있는 건 에탄올이 돼야 된다.
분자식으로 쓰면 C2H6의 O 이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 하나 아세트산이면서 C2H4의 O2. 좋습니다. 그러면 아세트산의 분구원 뭐 미리 써놓을까요? 2, 4, 2, 8원자 분자 C8 뭐야? A랑 B. 그러니까 탄소 수분의 산소수에서 얘는 찐값으로 1이야. 얘는 탄소 수분의 수소수 하면 찐값으로 2분의 1이야. 그래서 A랑 B의 찐값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계산을 하면 답이 1번이 나와서 틀릴 건데 꼭 상대값으로 나와 있을 때 보정할 생각 해줘야 된다는 거. 아세트산에서 탄소 하나당 산소 하나니까 얘는 찐값으로 1인 거죠. 그래서 찐값으로 1일 때 상대값으로 2가 돼야 되니까 1일 때는 2가 돼야 되고 2분의 1일 때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B 더하면 3 곱하기 8, 3, 8, 24 답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포르말데하이드, 니은이 아세트산, 디귿이 에탄올이었죠.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바로 위에랑 엮이는 거. 기억 포르말데하이드, 세집중후군을 유발한다? 맞다. 또 뭐 있었나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된다. 가구용, 공업용 접착제의 주성분이다. 요런 얘기. 니은 아세트산, 수용액은 산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카르복실기에 존재하는 H가 물에 녹으면 H+로 떨어져 나간다. 얘기했었습니다. 디귿에 들어간 말로 식초의 주성분은 적절하다. 디귿은 에탄올이니까 술의 주성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요. 식초의 주성분이라고 하려면 아세트산이 돼야 되는 거죠. 5% 농도 정도 되는 아세트산 수용액을 식초라고 하게 되겠습니까? 뭐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나왔네요. 에탄올은 설탕이나 녹말과 같은 당을 발효시켜서 생성된다. 맞는 보기였죠. 답 2번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어서 7번입니다. 여기 짝대기가 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지 작업을 할 때 그냥 캡처 떠가지고 넣은 거라서 좀 이런 게 있어요. 반은 메테인 CH4, 나는 프로페인 C3H8고요. 기억에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이냐? 되게 내신틱하죠. 수능에도 가끔 나옵니다. 이런 보기들. 틀린 보기예요. 메테인은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라고 해야 되고 NG의 주성분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Liquefied Natural Gas. 프로페인이랑 뷰테인 C3H8이랑 C4H10 얘네가 액화 석유가스 LPG의 주성분이라는 거. 니은 가와 나는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CH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탄올 같은 건 산소가 있는 CH인 거고 메테인, 프로페인 얘네는 이게 없는 거고 근데 있든 말든 어쨌든 얘네는 완전히 연소시키면 생성물이 이산화탄소랑 물만 나온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생성물을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 걸로 갖다 맞다 내주시면 되고요. 디귿 가 2몰에 들어있는 CH4가 2몰이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수 4개씩 가진 애가 2몰이니까 8몰이 되면 될 거고요. 나 1몰에 들어있는 프로페인이 1몰이 있다. 그러면 8개씩 있는 애가 1몰이 있으니까 얘도 8몰이죠. 88 똔똔이라고 해야 되고 1배라고 해야 돼서 디귿 틀린 보기 답 1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8번. 여기부터는 양적 관계를 조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1g당 분자수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질량당 분자수는 질량분의 분자수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물질의 양파트에서 외우기로 했던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뭐 좀 더 이제 들어가면은 공식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죠. 그래서 식 변형해줬을 때 질량분의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랑 같죠. 그래서 요 값이 9대 17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가와 나에 대해서. 그러면 분모가 17대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분자량이 17짜리, 나는 9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정성적으로 보면 1g당 같은 질량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냐. 한 새끼는 9개가 있는 거고 한 새끼는 17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애 가지고 1g을 메꿀 때랑 가벼운 애 가지고 1g을 메꿀 때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거운 애는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고 가벼운 애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무거운 애고 얘가 가벼운 애인데 그게 9대 1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7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얘가 A2, B2고 얘가 A, B2이면서 분자량은 17과 9가 아닐까
이렇게 푸는 게 뭐 가장 깔끔합니다. 굳이 이렇게 식을 변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풀 수 있는 사람일 거고 다 할 수 있어야겠네요. 기억에 원자량의 비 나와 있으니까 원자가 분자에 끼어 있을 땐 분자량 찾고 지금처럼 연립방정식 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A를 쑤시고 보니까 몇이 커지는 거죠? 8이 커졌고 나머지 메꾸기 위해 B는 2분의 1짜리면 된다. 그래서 습관처럼 2배 스케일 키우면 A는 산소, B는 수소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16대 1이라고 해야 돼서 기억 틀린 보기 니은 1g당 A 원자수. 푸는 방법이 뭐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게 1g당 분자수. 1g의 분자가 가와 나는 9개짜리랑 17개짜리야. 1g당 분자, 기체가 이만큼 있다는 거야. 근데 A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A의 개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곱하기 2고 나는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가에는 18, 여기에 분구원 A를 해주면 전체 A의 개수가 나오겠죠. 1g 속에. 그래서 18개, 17개니까 18이 17보다 크다 맞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혹은 우리 식변형하는 걸 제 영상에서 좀 많이 풀어드렸는데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질량 파트 문제풀이 영상. 1g당 원자수, A 원자수, 질량분의 A 원자수 이렇게 쓸 수 있죠.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니까 식 변형해보면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기억 보기에서도 했던 것처럼 질량분의 분자수, 질량분의 몰수는 분자량의 역수니까 얘는 분자량 분의 분구원 A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놓으라고도 했어요.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니은 보기를 풀 때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1g당 A 원자수, 이거 분자량 분의 분구원 A야. 요렇게. 분자량은 내가 기억에서 찾아놨잖아. 기억 풀 때. 17대 9. 분자를 구성하는 A 원자수. 2개 한 개니까 2대 1. 크로스 치면은 18대 17이니까 니은 맞다. 요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디귿. 같은 온도 압력에서 TP 일정 조건 얘기 나와 있으니까 밑줄 치고 VN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죠. 그래서 디귿의 밀도를 물어봤다는 건 분자량으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나의 분자량은 9고 가의 분자량은 17이다. 9가 17의 이거 배이다? 아니, 틀린 부분. 17분의 9배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9번입니다.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으로 푼 사람들이 있어. 디귿 보기 방금 한 것도 나가 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가 나의 몇 배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틀린 사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데요. 좀 절실하게 풀어야겠지요. 영도시 일기압 조건에서 입자수가 가장 작은 거. 헬륨 기체가 2NA에 있다. 2몰이라는 뜻이죠. 몰수로 쓰겠다. 물은 분자량이 18g이니까 1몰. 분자를 구성하는 산소의 개수 1이니까 1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2O가 1몰이 있으면 5도 1몰이 있다. CH4, 5원자 분자가 0.5몰이니까 전체 원자수는 2.5몰. 그 다음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2분의 1몰에 대한 얘기죠. 2원자 분자의 2분의 1몰이니까 1. 얘는 11.1이죠. 0.5몰에 대한 얘기네요. 탄소 원자수 CO2가 0.5몰이면 C는 0.5몰. 답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10번. 진짜 쉬워. A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AB를 넣고 반응을 친다. 근데 반응 전과 후에 지금 질량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을 써야겠다인데 이 문제에서는 반응 전에도 질량이 상대값, 반응 후에도 비율이니까 상대값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보정을 해도 된다는 거야. 반응 전의 질량 합과 반응 후의 질량 합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 전에 1대1이고 반응 후에 3대5면 그냥 얘를 찐값화해서 내가 이걸 3g과 5g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반응 전에는 똑같이 8g이 있어야 되니까 A가 4g에 B가 4g 있구나. 이렇게 상대값을 찐값으로 보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가 A 4g 사라질 때 B는 4g에서 3g 되는 거니까 1g 사라져서 C는 5g 생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니은 보기까지 한 번에 풉시다.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에서 얘기했던 게 물질의 양 파트에서 외우는 요 공식을 반응식 파트에서도 되게 많이 쓴다. 요 자리에 반응하는 물질들의 개수비를 대입하고 질량 자리에 반응하는 물질들의 질량비를 대입하고 MW 자리에 분자량비, 화학식량 비를 대입해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개수비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건 내가 인지를 했으니까 이 새끼는 알고 있어. 그럼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둘 중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물어보지 않아도 찾아놓고 시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질량비를 내가 찾아놨을 때 개수비가 2대 1대 2라는 거.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접근할 때 봤을 거니까 아 그러면 분자량을 찾아놓고 시작할 수 있겠다 인 거죠. 분자량은 자리 바꾸면 개수비분의 질량비니까 요거분의 요거 대 요거분의 요거 대 요거분의 요겁니다. 다 똑같이 2배 해주면 4대 2대 5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기억 X랑 Y 얘도 마찬가지예요. 11g과 2g을 내 마음대로 그냥 찐값화하면 어차피 상대값이라는 건 찐값으로 못 구하는 거고 반응 후에도 상대값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11g과 2g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1대 5니까 한 개 반응물은 B가 되는 거고요. 1g 대비 2g이 반응해야 되니까 2배 규모. 그러면 A는 8g 사라질 거라는 거. 3g 남겠죠. C는 2배 생성되면 10g이네. 그래서 기억 보기에 3대 10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B와 C의 분자량 B는 2대 5이다. 맞다. 디귿 A와 B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1이니까 틀린 보기. 답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어서 11번. 쭉쭉 갈게요. A2와 B2가 반응해서 X를 만든다. 문제 상황을 보고 최대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까지는 찾아놓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게 없으면 넘어가라고 했었어요. 반응 전에 A2도 4개, B2도 4개 있었는데 A2는 지금 2개만 사라졌으니까 A2 2개 사라질 때 B2는 4개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정? 그리고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VM 비례니까 전과 후의 부피비가 2대 1이면 몰수 비로도 2대 1이 돼야 되는 거고 반응 전에 8개가 있을 때 2H 그럼 H가 되기 위해선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X가 2개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반응 과정에서 X가 2개 생성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 B여야 되니까 바꿔주면 1A2에 2B2가 한 개의 머시기를 만든다가 될 건데 그 머시기는 A2B4가 되면 되겠다. 그래요? 기억 X의 구성 원자수는 A 2개당 B가 4개니까 1대 2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보기. 니은 반응 후의 실린더 속에는 A2의 양과 X의 양이 2개로서 같다? 맞다. 디귿 반응하는 질량비 물어봤으니까 개수비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질량비를 물어봤다? 아 그럼 분자량 비로부터 찾을 수 있다가 방금 전에 한 얘기예요. 요렇게 문제가 계속 엮여. 풀어볼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수비는 분자량 비분의 질량비인데 디귿에서 질량비를 물어봤으니까 질량은 개수비 곱하기 분자량 비인 거고요. A2, B2, X에 대해서 반응하는 질량비를 물어봤는데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 3대 1이면 4가 될 수밖에 없고 3대 2면 5가 될 수밖에 없고 4대 1이면 5가 될 수밖에 없고 1대 7이면 8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X는 굳이 쓸 이유가 없겠다. 뭐 써도 상관은 없지만요. 그래서 반응하는 개수에 대해서 쭉 써나가면 A랑 B에 대해서 1대 2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A의 원자량이랑 B의 원자량이 3대 1이다. 그러면 A2의 분자량이랑 B2의 분자량도 3대 1이 되겠죠. 그럼 분자량은 3대 1이야.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가 왼쪽 거 2개 곱한 거 대 오른쪽 거 2개 곱하는 거니까 3대 2가 될 거고요. 결국 A2 3g 반응할 때 B2 2g 반응하니까 X는 5g 생성이 되겠죠.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3대 2대 5라고 해야 돼서 되게 틀린 보기고 답 1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2번입니다. 어떻게 좀 할만하신가요? 요 정도 페이스로 풀어주면은 뭐 학교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거예요. 어느 학교든.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한다. 용기에 A랑 B를 넣고 반응을 쳤을 때 자료 2다. 분자량 B는 2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와 C의 분자량 2대 3.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놓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요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B의 분자량을 모르니까 네모 정도로 두면 스킬 예 곱하기 예 더하기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예 모든 수업 중에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넘어가요. 반응하는 질량비가 2의 2에 네모에 3의 2로서 같다고 따라서 네모가 A 이렇게 들어가요. 결국에 반응하는 질량비가 2대 1대 3이라는 거 알려준 겁니다. 오케이? 네모가 A구나.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거고. A가 B보다 2배 있어야 당량을 칠 수 있는데 지금 실험 1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1만큼 사라지면 B는 그거의 절반씩 사라지는 거니까 B는 0.5 사라질 거야. 그럼 반응 후에 B가 2W에서 0.5 사라지는 거니까 1.5W만큼 있을 거고요. 생성되는 C는 반응하는 B 대비 3배 생성된다 해도 되고 이거의 3배 혹은 반응하는 A 대비 1.5배 생성된다 뭐 해도 되고 그래서 1.5W 결국에 반응 후에 존재하는 전체 기체의 양이 3Wg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실험 2에서는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 새끼 이거 고체야. 얘는 기체고 반응 후에 존재하는 전체 기체의 질량입니다. X가 3W라고 찾아놨으니까 결국에 얘는 이제 8W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A가 4Wg이 그냥 다 뒤진다고 생각해봐. A가 4Wg 다 죽었어. 그럼 C는 얼마나 생성돼? 그거의 1.5배니까 2배 스케일이니까 6W 생성되는 거죠. 결국에는 A를 다 죽이면 C가 6까지 생성될 수 있어. 근데 토탈 8이어야 돼. 이건 누가 메꿔주는 거야? B가 메꿔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8W에는 최대로 C가 나와봐야 6W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 B가 2Wg을 메꿔줘야 되는 분화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B가 남아있으니까 A가 한계 반응물이 돼야 되는 거고 반응하는 A 대비 B는 절반 반응하니까 2W 사라져야 돼요. 2W 사라지고 2W가 남아야 되니까 4W가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풀면은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게 진짜 쉽다고 한 게 뭐냐면 굳이 이렇게 좀 어렵게 풀 필요도 없어.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 그냥 질량보존 법칙 써주면 돼요. 어차피 A가 없을 거니까 반응 후에 존재하는 전체 질량은 반응 후에 존재하는 전체 기체의 질량과 똑같으니까 반응 후에 기체가 8W면 반응 후에 전체도 8W라서 반응 전에 토탈 8W이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 그럼 4 더하기 4 해야 되는 거니까 Y는 4W다. 답 낼 수 있는 거죠. X는 3이었고 Y는 4분의 3 답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저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실제로 너네가 학교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는 쓱 한번 보고 뒷파트에 내가 풀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주세요. 13번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놓고 시작하라는 거. 반응 후에 산소 8개, 2개니까 10개. A는 5다. 뭐야? 니은 아세틸렌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연소시켜 물 이만큼을 얻는다. 물의 분자량은 18이니까 1몰당 18g. 2배 치면 36g에 점 박는 거죠. 0.2몰의 물을 생성하고 싶다. 얘 0.2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아세틸렌도 개수가 똑같으니까 0.2 사라져야 되고 얘 분자량이 26이니까 2배 치면 52, 5.2g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고 답은 자연스럽게 2번으로 나오겠죠. T도C 일기압에서 아세틸렌 0.2몰을 완전 연소시켜서 똑같이 나왔네요. 얻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개수가 2배니까 몰수로도 2배일 거고요. 0.4. 1몰당 24리터, 0.4몰이면 9.6리터이다. 맞는 보기 답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니은 보기를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 새끼 몇 g을 얻을 때 몇 g이 필요하냐? 질량을 물어봤어. 근데 내가 한 건 질량을 분자량을 이용해서 몰수로 바꿔주고, 그죠? 개수관계 이용해서 몰수를 구한 다음에 분자량 이용해서 다시 질량으로 바꾸는. 질량을 알려줬는데 몰수로 바꾸고
개수 이용해서 몰수 찾고 분자량 이용해서 다시 질량 찾고 요 관계식으로 간 거죠. 근데 이걸 바로 할 수도 있다고. 반응하는 질량비 어떻게? 아니, 개수비 곱하기 분자량비 계속 했던 얘기. 그래서 이 두 새끼를 비교하는 거잖아 지금. 아세틸렌이랑 물이랑 개수가 똑같아. 1대1이야. 그러면 분자량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야. 질량. 분자량이 26에 18이야. 그러면 26대 18로 반응한다. 오케이? 18이 아니고 36이라고 하면 26이 아니고 52가 돼야 되고 3.6이니까 5.2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몇 분 정도 지났나요? 최대한 빨리 풀고 있긴 한데 14번. 탄산칼슘 염산과 반응시키면 이것저것 나온다. 이 개수도 외워놔라 했었죠. 1대 2대 1대 1대 1이니까. 기억 생성되는 물의 질량 어떻게 되냐. 탄산칼슘 5g이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했다. 분자량이 100이니까 20분의 1몰이죠. 그러면 생성되는 물도 20분의 1몰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수비랑 뭐 분자량비를 이용하면 질량비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고 이번에 몰수로 가겠습니다. 물의 분자량은 18이야. 그러면 10분의 1몰이면 1.8g이야. 그거의 절반이니까 0.9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아니면 18 곱하기 20분의 1 맞나요? 맞는 것 같아. 요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니은 생성되는 Cl-의 양. 생성되는 Cl-의 양. 탄산칼슘이 이만큼 반응하고 나면 CaCl2도 그만큼 생성이 될 건데 Cl 2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2배로 떨어져 나와서 10분의 1몰이라고 하죠. 0.1몰. 니은 틀린 보기. 디귿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 20분의 1몰 반응하면 20분의 1몰 생성될 거라는 거.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나와 있어. 이거 곱하는 게 편하면 곱하셔도 되고요. 24리터에 점 박으면 10분의 1몰이 2.4리터. 20분의 1은 그거의 절반이니까 1.2리터. 디귿. 리을. 우리 용액에 농도할 때 0.5몰 농도의 의미가 1몰당 1리터당 0.5몰이 있다죠. 지금 0.1리터니까 0.5몰에 10분의 1배 0.05 20분의 1몰 얘기예요. 그냥 곱해도 됩니다. 탄산칼슘 모두 반응시킬 수 있냐. 반응하는 염산은 탄산칼슘의 2배만큼 있어야 되니까 10분의 1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두 반응시키기 위한 최소 몰수는 10분의 1이래야 된다. 그래서 리을 틀린 보기 답 1번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네, 15번부터 이어서 풀겠습니다.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A의 화학식량 A라고 나와 있고 Xg을 물에 녹여서 500ml를 만든다. 뭐 농도 문제는 농도로 풀어도 되고 몰수로 풀어도 되고 편한 걸로 풀면 된다는 거. 가에서 만든 A 수용액 농도는 똑같겠다. 뭐 몰수는 절반이 맞겠다 이런 거 볼 수 있죠. 여기에 3분의 Xg을 녹였다. 뭐 얘를 네모몰이라고 하면 얘는 3분의 네모몰 이렇게 들어가겠죠. 편의상 쟤를 3네모라고 하고 얘를 네모라고 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500ml를 만든다. 이렇게 가에서 만든 거 100ml랑 나에서 만든 거 100ml를 섞어서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켰을 때 0.4몰 농도 500ml가 된다. 그럼 여기서는 몰수를 먼저 뽑아낼 수 있는 거죠. 0.4몰 농도의 500ml면 그냥 곱했을 때 4 곱하기 50이니까 0.2몰. 여기 들어있는 거랑 여기 들어있는 거 합치면 0.2몰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화학식량이 A라고 했으니까 몰수는 분자량분의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해서 Xg이면 A분의 X몰이 되겠죠. 그대로 살려도 되고 아니면 편하게 그냥 네모몰 이렇게 살려도 되고 뭐 모르겠어요. 네모는 그냥 A분의 X가 되겠죠. 일단 네모라고 해서 풀어볼게. 나는 네모를 좋아하니까. 네모가 이만큼 있어. 500ml 속에. 근데 그 중에 100ml를 뜬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네모 중에 5분의 1만큼, 5분의 네모만큼 올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네모만큼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절반을 뜬대. 그러면 가에서 뜬 250ml 속에는 2분의 네모만큼 있겠죠. 여기에 3분의 Xg을 녹인다라고 했는데 네모가 Xg에 해당하는 몰수였으니까 3분의 X면 3분의 네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섞어주면 6분의 5네모가 될 거예요. 맞아? 이렇게 500ml를 만들었다. 이만큼이 500ml 속에 녹아있다는 거.
근데 그 중에 100ml만 뜬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5분의 1, 6분의 네모만큼 떠지는 거죠. 그래서 뜨고 보니까 몰수가 0.2, 5분의 1이더라. 통분해주면 30분의 몇이죠? 11네모고요. 이게 30분의 6과 같다니까 11네모가 6, 따라서 네모는 11분의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아까 써놓은 게 저 네모는 a분의 x라고 했으니까 얘가 a분의 x이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돼. x를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x는 11분의 6a. 답은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넘어갈게요. 이어서 16번. 용기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A랑 원자량의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2배 스케일 키워서 질소랑 산소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7과 8을 그대로 살린다라고 했을 때 A, B의 분자량은 15, A, B2는 8 추가되니까 23, A, B는 15. 이런 문제는 뭐 구조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 수밖에 없어서 A2, C2면 이것도 쓰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나는 그냥 네모라고 쓰고 싶은 거야. 왜냐면 봐봐, 얘가 그냥 3몰이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분자량이 네모짜리 3몰이면 질량을 3네모로 쓸 수 있거든. 근데 A는 내가 원자량을 알고 있으니까 14 더하기 2C라고 쓰면 안 되냐? 써도 되긴 하죠. 근데 인마의 질량은 그러면 42 더하기 6C 이렇게 식이 막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라서 네모라고 쓰는 게 좀 좋아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생기는 뭐랄까요? 감각적인 직관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기억 가에서 기체 분자수 전체가 6몰인데 각각이 몇 몰인지 찾아줘야 되는 거죠. A, B 이 원자수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A, B 기체는 1대1이고 A, B2면 1대2인 거죠. 그래서 A당 B수가 A, B는 1이고 A, B2는 2야. 근데 A랑 B의 실제 비율이 2분의 3이래. 평균을 냈더니 1.5라는 거. 그러면 똔똔으로 내부한 거니까 결국에 같은 개수 있어야 되는 거고, 6n몰에 대해서 3n,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수는 같다? 같다. 니은 나에서 A2, C2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한 번 더 해주면 A 원자수가 4개일 때 B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인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찐값으로 취급을 하면서 가보면 B가 하나야. 얘 1 돼야 되는 거지. 합쳐서 5몰이래. 얘 4 돼야 돼. 이게 맞는지 그냥 체크만 해보면 A수는 하나에 8개니까 9개고 B는 하나야. 그래서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스케일을 조금씩 바꿔 나가면 돼요. 이 숫자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 숫자도 이쁘고, 그죠? 그래서 기체 분자수가 그냥 2랑 3이라고 해버리면 B가 2개 있는 거고, A는 2개, 3개, 2개씩 3개면 6개, 토탈 8개네.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 되는 게 맞으니까 실제 몰수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몰수, 이 분자량에 따른 질량 관계를 찾아주면 가에서는 내가 상대값의 7과 5를 찐값화 했을 때 분자량이 15가 됐어. 상대값의 15를 그냥 찐값이라고 취급했을 때 15짜리가 3몰이면 45야. 23이라고 하면 3일 때 69야. 그럼 숫자 더해주면 114가 되는 거죠. 여기에 W를 붙인 게 실제 질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은 그냥 원자량 저거를 그대로 살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나에서는 15짜리가 2몰이면 30g, 네모짜리가 3몰이면 3네모, 이게 75W이다 이렇게 나온 건데 W 제꼈을 때 숫자들끼리는 다 똑같은 관계가 돼야 되니까 3네모가 45, 따라서 네모가 1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니은 나에서 A2C2의 질량은 15짜리 3몰이라고 하면 45g이 되는 거고요. 45W. 가에서는 AB 15짜리가 3몰이니까 45. 둘이 같다? 맞다. 디귿 C의 원자량은 B의 몇 배냐? B는 실제값 8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C는 A2면 14니까 C2가 1을 차지해야 되고 C는 결국에 2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2분의 1이 8의 4분의 1배냐? 아니죠. 16분의 1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 3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필정 조건 나와 있으니까 VM필의 밀도 분자량 필요서 다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포함된 수소 원자의 질량이 같다.
각각에서의 수소의 원자량이 똑같으니까 질량이 같으면 몰수로도 똑같이 있다는 거. 가나다에 존재하는 H의 개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2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니까 그냥 토탈 12개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상대값으로 보정을 해줘도 되고, 다에서는 실제 몰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를 살려도 돼요. 그래서 2분의 1몰이다. 그러면 H는 3개씩 있는 애가 2분의 1몰이니까 2분의 3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에 H가 2분의 3몰이 있게끔 맞춰주면 가는 2원자 분자의 2분의 3몰이 되려면 몇인가요? 4분의 3몰. 그래서 EV리터가 4분의 3몰에 해당하는 부피구나. 나는 4원자 분자의 H가 이만큼 되려면 분자는 몇이야? 4원자 분자의 8분의 3이라고 하면 됩니다. 4로 나누면 됩니다. A가 몇이죠? 메테인의 분자량은 16. 8분의 3몰이니까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해주면 6g이다. 맞다. 니은 나의 총 원자수 5원자 분자의 8분의 3몰이면 8분의 15몰이다. 디귿 다의 부피는 몇 부피냐? 몰수 관계로 봤을 때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2대 3이면 분자수는 3대 2가 돼야 H의 개수가 똑같아지겠죠? 수소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수인데, 수소 원자수는 지금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1대 1이야. 가랑 다가 몇 부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가랑 다를 엮은 거예요. 분자를 구성하는 H의 개수가 H 2개짜리에 3개짜리니까 2대 3이야. 따라서 기체가 3대 2로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럼 3에 해당하는 게 2V 미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2에 해당하는 건 3분의 2배면 3분의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3분의 4V 리터이다. 디귿 맞다. 답 5번 이렇게 내주면 되고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풀 수 있는 방식이야 많겠죠.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하나만 더 할까? 4분의 3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2V리터이다 이렇게 찾아놨으니까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3분의 8V리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3분의 4배니까 3분의 8배. 근데 지금 다는 실제로 1몰이 아니고 2분의 1몰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배 해주면 3분의 4V리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답은 똑같이 5번으로 나옵니다. 넘어가시죠. 18번.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결정해놓고 시작해라. 가는 개수랑 뭐 반응물 생성물에 하나만 뚫려 있으니까 찾을 수 있겠죠. C 하나에 H 4개, O 2개. O 2개가 빠져있으니까 기억은 O2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래 거는 미정계수법으로 개수 찾아줘야겠네요. 산소가 일단 2개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짝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살려볼까요? 그럼 산소가 토탈 4개고 2에 1이면 S 2개니까 2, H 2개. 안 맞네? 어떻게 해? 그냥 하는 대로 H2S가 하나다 이렇게 하면 H가 2개니까 A에 1 들어가면 돼. 아, 다 1이구나. 그러면 산소가 2개에 하나니까 3개, B가 2분의 3. 근데 요거 싫으니까 자연수로 맞춰줘야 돼서 2배 치면 2에 3에 2에 2. 아까 뭘 잘못한 거지? 기억은 O2이다. 맞다. 니은 A 대 B. A는 2고 B는 3이니까 2 대 3이다. 맞다. D가 가와 나에서 H2O 1g이 생성되었을 때 같은 질량이 생성된다는 건 1g을 생성을 시켜도 되고 둘 다 18g을 생성시켜도 되고 결국에는 가와 나에서 같은 질량만큼 생성이 된다는 건 같은 물질이니까 같은 몰수만큼 생성이 된다 라고 해도 된다는 거. 가는 물의 개수가 1이고 나에서는 2니까 똑같이 그냥 2몰 생성된다 이렇게 볼까요? 그럼 얘 2몰 생성되면 그때 반응한 기억은 개수가 똑같으니까 2몰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O2 2몰에 해당해. 아래에서는 얘 2몰 생성되려면 O2는 개수가 3이니까 3몰 반응해야 돼.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8을 해야 되겠지만
뭐가 더 큰지만 물어본 거고 같은 물질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몰수로 2대 3이면 질량으로도 결국 2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어쨌든 틀린 보기고 답 3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19번 뷰테인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화학 반응식 보고 맞출 수 있는 게 개수는 다 맞출 수 있겠네요. 탄소 8개, H 20개니까 B 10. 산소가 8이 16에 26, A는 13. X몰의 뷰테인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4배 생성이니까 4X, 물은 5배 생성이니까 5X, 23분의 9X. 충분한 양의 다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23분의 9X 답 1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군데군데 섞여 있죠. 20번 얼마 안 남았네요. T도 실기압에서 온도 압력 일정 조건 나와 있으니까 VM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분자량, 질량 이런 것만 보고 대충 분자량 스케일 내가 예상해가면서 푸는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1몰의 부피가 찐값으로 나와 있을 때는 찐 몰수를 살려야 돼서 좀 조심하라는 거. 자, 질량 이런 거 22 보면은 그냥 분자량 44짜리 아니었을까 해도 되는데 분자량이 이제 66짜리도 있고요. 88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내 마음대로 예상하면 안 되고 찐값을 살린다는 건 12리터면 2분의 1몰이죠. 그럼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2g인 거니까 1몰당 44. 분자량 찐으로 44구나 이렇게. 전체 원자수 3원자 분자의 2분의 1몰이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이니까 분자수가 2분의 1이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3이면 전체 원자수는 2분의 3이어야 돼. 근데 상대값으로 12래. 그러면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찐값을 구할 수 있으면 곱하기 8 했을 때 그게 상대값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상대값으로 나와 있으면 찐값으로 보정할 때 8을 나눠주면 된다는 거.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8로 나눠주면 8분의 5가 전체 원자수가 되는 거고 분자수는 과정보 문제네요. 3리터 이런 거를 안 알려줘도 되겠다. 그치? 안 알려줬다라고 하면은 네모몰이야. 근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5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5가 돼야 돼요. 따라서 네모는 8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값을 찐값화하는 겁니다. 그럼 8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3리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는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빈칸 뚫려서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죠? 1몰당 88g, 8분의 1몰이면 11g. C는 분자량이 54인데 9g 있다? 6분의 1몰이 있는 거죠. 부피는 4리터가 될 겁니다. 전체 원자수, 분자수가 6분의 1이고 YZ2니까 3원자 분자네요. 그러면 전체 원자수가 2분의 1이 돼야 돼요.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 8배 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B는 4이다. A는 11, B는 4니까 곱하면 44라고 해야 돼요. 니은 A와 C의 분자수비는 부피비가 12대 4, 3대 1이니까 몰수비로도 3대 1이다 맞다. 2분의 1대 6분의 1로 해도 되는 거고요. 디귿 Z2 8리터의 질량은 저거냐. 1몰의 부피가 24리터니까 결국에는 24리터의 부피가 3배친 거죠. 38g이냐. 결국은 1몰이 38g이냐. 분자량이 38이냐. Z의 원자량이 19냐. 이 새끼 이거 플로린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Z의 원자량이 19인지 찾으면 되는 거니까 원자량을 묻는 문제인 거고 분자량이 나와 있을 땐 연립방정식 해서 원자량 찾아주면 되는데 안 외운 사람들은 이러면서 풀어야 돼. X 더하기 2Y가 44고 X 더하기 4Z가 88이고 그려? Y 더하기 2Z가 54이다. 3원 연립방정식 해야 돼. What the fuck이죠. 외우라고 그래서. XZ4의 분자량이 88이래. 누구야 이거? CF4 아니겠어? 그러면 X는 탄소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CO2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잡은 Y는 16, 내가 잡은 Z는 19니까 YZ2 얘는 OF2가 되면서 분자량이 54가 되면 잘 잡은 가정인데 실제로 54가 맞으니까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Z가 19가 맞으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답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외워야 돼. 외우고 문제 풀이 영상 많이 보고. 이어서 21번 NaOH 수용액에 대한 실험. 이몰농도 300ml의 물 쑤셔서 희석을 시켜서 이렇게 된대. 0.75면 4분의 3인가요? 그래서 2에서 4분의 3으로 희석을 시키고 보니까 농도가 8분의 3배가 됐다? 부피는 3분의 8배가 된 거죠. 300에서 800이 됐다. 오케이? 이몰농도 전마에 NaOH 쑤셔서 물 넣어가지고 용질도 넣고 물도 넣었으니까 몰수로 한번 풀어보면 이몰농도 200ml이다. 농도 부피 나와있을 때 그냥 곱하라고 했죠. 곱하면 400이야. 그래요? 근데 단위가 밀리리터를 곱했으니까 미리몰이 되겠죠.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용질의 몰수는 안 달라지는데 그때 1.25몰농도 800ml가 몇이야? 4분의 5에 800이면 1000이네요. 1000이 됐다. 그 이유 NaOH를 넣어서 그런 거죠. 600mm를 넣은 거고 같은 말로 0.6몰을 넣은 거야. 근데 화학식량 4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6몰이면 64, 24죠. Y는 24. 가에서 만든 거랑 나에서 만든 거 모두 혼합해서 단순 혼합이니까 내분을 쳐주면 좀 쉽지 않을까? 가는 4분의 3짜리, 나는 최종 4분의 5짜리야. 근데 가에서 만든 것도 800ml고 나에서 만든 것도 최종 800ml니까 똔똔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똔똔으로 내분한 지점에서 평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4분의 3에 4분의 5니까 1이 되겠죠. Z는 1, Y가 24였고요. X가 800이야. 83, 24 3분의 100 답 1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 하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절대 못해. T도 실계화에서 밀도가 Dg/ml 포도당 수용에 나와 있고요. 용질 질량이랑 용매 질량 따로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퍼센트 농도를 하나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되겠죠. 몇이죠 이거? 3분의 20%. 기억. 근데 몰 농도로 물어봤어. 퍼센트 농도가 나와 있는데 몰 농도에 그냥 찐값만 물어본 거니까 환산 공식. 몰 농도는 MW/10AT. MW/10AT. 존내 많이 나온다. 외워놔라 그냥 했었죠. 근데 이제 대입해야 되는 게 용액의 몰 농도는 용질의 분자량분의 10 곱하기 용액의 퍼센트 농도 곱하기 용액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대입할 때 용질 거를 대입해줘야 된다는 거. 180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3분의 20 곱하기 밀도 D라고 나와 있으니까 계산 쭉쭉쭉쭉 해주면 93 27분의 10D 몰농도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뭐 완전 미친 보기인데 이거 뭐죠? 니은 포도당 6g 물 84g을 쑤셔도 퍼센트 농도는 변함이 없냐? 농도가 똑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지금 포도당 12g의 물 168g 녹아있는 비율이니까 6g이면 84g 녹아있는 비율인 거죠. 그래서 비율이 똑같으니까 농도는 똑같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귿까지 풀까요? 수용액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물이 포도당의 몇 배냐? 질량 나와있고 분자량 나와있으니까 몰수 물어보는 거죠. 디귿 보기.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물과 포도당으로 하면 분자량이 1대 10이죠. 물과 포도당으로 하면 질량이 168대 10입니다. 따라서 전체 몰수는 약분이 되나요 이거? 1680대 12가 돼야 되는 거고요. 140배? 그죠. 약분 140대 1이다. 디귿 맞는 보기. 물 대 포도당으로 했으니까 니은 디귿 4번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니은 보기를 좀 잘 알아두세요. 포도당 6g, 물 84g을 추가했을 때 퍼센트 농도가 변함이 없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변형이야 이거. 니은 보기 변형. 가랑 나의 둘 다 포도당 수용액인데 얘는 30% 포도당 수용액이고 얘는 10% 포도당 수용액이라고 해볼게. 둘 다 용질의 종류는 포도당이야. 그러면 퍼센트 농도로 3대 1이면 몰 농도로도 무조건 3대 1이 돼야 되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아니게끔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환상 공식을 한번 보면 몰농도 환상 공식상 몰농도는 용질의 화학식량분의 10 곱하기 용액의 퍼센트 농도 곱하기 용액의 밀도죠. 둘 다 포도당 수용액이야. 용질의 종류가 똑같으면 용질의 분자량은 똑같아. 1대1. 10 그냥 숫자니까 똑같아. 퍼센트 농도 이 비율이 x 대 y. 근데 내가 물어본 게 요것도 x 대 y냐 라고 했는데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밀도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좀 잘 챙겨 놓으라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가 같은 용질이 녹아있는 수용액에서 3대 1이다? 몰농도 무조건 3대 1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밀도가 같은 조건일 때만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농도가 서로 다른 수용액이잖아. 밀도는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몰농도도 퍼센트 농도가 3대 1이면 몰농도는 당연히 3대 1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편의상 문제에 따라 밀도는 모두 같다, 밀도는 모두 1이다, 모두 D이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밀도가 얘는 D1이고 얘는 D2야. 그러면 몰농도는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돼? 여기에 D1 대 D2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럼 퍼센트 농도에서 몰농도로 환산할 때는 X D1 대 Y D2가 돼. 이 둘이 이제. 그 다음 23번 좀 지우고 갈게요. 네, 마지막 23번 24번 좀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A,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일단 A랑 C의 계수관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B는 모르겠다. A와 B를 넣고 반응을 진행시켰을 때 실험 1, 2 해서 서로 다른 이제 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기체입니다. 혼합형의 유형이구나.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한계 반응물을 어떻게 찾는지는 스텝 0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좀 해놨는데요. 2몰에 3몰, 6몰에 24몰이니까 스킬적으로 그냥 적은 데서 적은 애가 한계 반응물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가장 깔끔하고요. 근데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뭐 이런 거죠. 내가 뭐를 잡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실험 1과 2에서 보면 A도 더 넣었고 B도 더 넣었어. 그럼 둘 다 더 넣은 상황보다는 뭔가 하나는 더 넣고 뭔가 하나는 덜 넣었을 때, 뺐을 때가 분석하기가 좋다. 관점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A는 3배 넣었고 B는 8배 넣었어. B를 왕창 넣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실험 2에서 B가 24몰이나 있는데 6몰을 못 이겨. 그러면 3몰이 있을 때는 2몰을 절대 못 이기겠죠.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실험 2에서 B를 내가 한계 반응물로 설정을 한다면 실험 1에서는 당연히 B가 한계 반응물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그러면 전체 생성되는 C의 양은 오로지 B가 결정지을 거고 B에 반응하는 B가 1대 8이니까 생성되는 C의 양도 1대 8일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값이 똔똔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분모도 1대 8이 돼야 돼. 전체 값이 1대 1이 돼야 되니까. 근데 분모를 보면 전체 기체의 양입니다. 반응 후에 완전히 둘 다 당량을 쳐서 C만 존재한다면 이 분수값은 C의 양분의 C의 양이니까 1로서 같다가 될 건데 실험 1과 2에 A와 B에 들어있는 양, 그 비율 자체가 다르니까 모두 다 당량 쳐서 모두 다 C만 있는,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되는 경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B를 한계 반응물로 잡으면 뭔가 A가 무조건적으로 어딘가 하나에는 꼭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1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 후에 이제 A랑 C가 존재해야 되는데 생성되는 C의 양은 반응하는 B의 양에 따라서 1대 8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A도 1대 8이 돼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봐봐, 실험 1에서는 A가 이만큼 있었어. 근데 얼마나 반응할지 모르니까 네모만큼 반응한다고 해볼게. 좀 정석적으로. 그럼 실험 2에서는 A가 6만큼 있었어. 근데 B가 24만큼 반응하니까 3 반응할 때 네모라면 24 반응할 때는 8네모가 되는 거죠. 2-네모 대 6-8네모가 1대 8이 될 수 있나요? 이걸 만족하는 네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6-8네모가 8이 16-8네모이다. 그래서 8네모 퉁 이렇게 나면서 6은 16이단데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은 존재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어서 그래서 내가 실험 2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해놓고 모순이 되는 걸 봤으니까 따라서 A가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인정? 그 다음 실험 2에서 1로 갈 때는 A도 뺐고 B도 뺐어. 2에서 1로 갈 때. 근데 6에서 2는 3배만큼 덜 넣은 거고 B는 8배만큼 덜 넣은 거니까 B를 왕창 덜 넣은 거야. 인정? 그래서 실험 1에서는 이제 어떤 게 한계 반응물일지 모르겠는데 같은 논리대로 해보면 실험 1에서 만약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실험 2에서는 무조건 A가 한계 반응물일 수밖에 없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이게 이제 정석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킬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안 하죠. 네,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럼 반응하는 A의 양에 따라서 규모가 1대 3이 되니까 생성되는 양이 C의 양이 1대 3이어야 돼. 근데 전체 기체의 양분의 C 기체의 양이 1대 1이 되기 위해선 분모도 1대 3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모에는 그러면 B와 C가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험 1에서는 A가 이만큼 반응할 때 B가 얼마나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네모라고 잡으면 실험 2에서는 24에서 3네모만큼 빠진 거죠. C의 양은 1대 3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전체값이 1대 3이 되기, 전체값이 1대 1이 되기 위해선 분모도 1대 3이어야 되는데 B와 C의 합이 1대 3인다? C가 1대 3이니까 B도 1대 3이어야 된다죠. 그러면 3-네모 대 24-3네모가 1대 3이어야 된다. 그럼 24-3네모가 9-3네모와 같다니까 얘도 마찬가지. 3네모 툭 나면서 24는 9이다. 이런 모순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A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었구나. 따라서 B가 한계 반응물이다. 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으면 종이 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 혼합형의 유형에서는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주입형의 유형에서는 당량점 전과 후에 한계 반응물의 관계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혼합형의 유형에서는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실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텝 제로 영상 다시 한번 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보셔야겠죠. 그래서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일단 실험 1과 2에서 다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누굴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면 실험 1에서는 스케일을 보정하면 A가 6에 B가 9만큼 있는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야. 실험 2는 6에 24. 결국에는 포션을 봤을 때 실험 1은 A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실험에 비하면 실험 2에서는 B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애는 남을 거고 적은 애가 한계 반응물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일단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를 거라는 게 예상이 된다면. 그래서 6과 9의 6과 24에서 그러면 실험 1에선 B가 적은 거니까 얘가 죽을 거고 실험 2에선 얘가 죽는다라고 놓고 풀면 되지 않냐라는 관점입니다. 한계 반응물을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이제 쓸 수 있는 거 쭉쭉 써나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세 줄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풀이를 다 할게요. 무지성으로 세 줄 풀이. 일단 실험 1에서
몰라. 그냥 가는 거지 뭐. A와 B가 2와 3씩 있어.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찾아놨으니까 B는 모두 반응해야 되는데 이때 A는 반응하는 B에 비해 B분의 1배 반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는 반응하는 A의 2배 생성된다 해도 되고 반응하는 B의 B분의 2배 생성된다 해도 되고 뭘로 하든 B분의 6 생성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는 2 마이너스 B분의 3 0 얘는 B분의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X를 표현해보면 2 마이너스 B분의 3 더하기 B분의 6 분의 B분의 6 이게 X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실험 2도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 써놓고 6에 24만큼 있었다. 근데 이때는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판단이 됐으니까 A가 모두 반응한다면 B는 그거에 B배 반응하는 거죠. 6B. C는 반응하는 A의 2배 생성되니까 12만큼 생성이 됩니다. 그럼 0에 24-6B에 1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X로 표현을 해보면 24 마이너스 6B 플러스 12 분의 12. 그럼 이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풀린 거죠. 문자 B 하나에 식 하나니까 계산해주면 B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계산을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화학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저런 과정 다 해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푼다면 일단 실험 1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아까 양적 관계 이제 비교하면서 판단이 됐다. B가 A보다 많이 있어. 근데 한계 반응물이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B의 개수가 A보다 더 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2, 3, 4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주면 된다. 그죠? B의 개수가 2면 2배 빨리 사라지는 거니까 1.5배밖에 없을 때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관계입니다. 실험 2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B의 개수가 만약에 4야. 그러면 6에 24일 때는 모두 당량이 나면서 B도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 A도 죽고 B도 죽으니까 이 값이 1인데 그럼 여기서도 1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실험 2에서 둘 다 한계 반응물인 당량 관계는 절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B는 개수가 4 이상으로 찍힐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뒤는 다 안 되는 거죠. 따라서 B의 개수는 2 아니면 3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B가 2라면 현실적인 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A보다 2배 빨리 사라지는 거니까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B가 3만큼 사라지면 A는 1.5만큼 사라지겠죠. 그럼 A 0.5 남는다. C는 반응하는 A보다 2배 생성된다. 혹은 반응하는 B보다 1.5 다시 반응하는 B랑 같은 양 생성된다. 개수를 2로 잡은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에 1.5 분의 1.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X에 대한 게 식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쉽게 나와버린다고. 4분의 3으로 이렇게 찍혀버려. 실험 2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4분의 3이 나오면 답이 되는 거죠. A가 6만큼 사라질 때 B의 개수를 2로 잡은 거니까 얘는 그러면 12만큼 사라져야 돼요. 그럼 12가 남겠죠. 그리고 2로 잡았다면 반응하는 B만큼 생성되는 C의 양이 나오는 거니까 12 생성이 돼야 되고 얘 12입니다. 그럼 얘 전체 값이 2분의 1이면서 이 둘이 맞지가 않아. 끝났네. B가 뭔 거야? 2가 아니고 3인 거죠. 그렇습니다. 1대 3대 2의 반응이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무조건 3밖에 안 되는 거니까 B는 구해졌으니까 X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실험 1 진행하고 실험 2 진행하면서 이 둘이 같다?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X가 몇인지 빨리 찾아주면 되니까 뭔가 하나에 쑤셔주면 됩니다. 그러고 답을 내면 돼요. B가 3 사라진다. 한 사이클이네. 그러면 A는 1 사라졌겠지. A가 1 남아. C는 A보다 2배 생성돼야 되는 거니까 A가 1 반응할 때는 2 생성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이야. 이게 X.
그러면 실험 2에서도 1대 3대 2의 개수비로 반응을 시켰을 때 3분의 2가 나올 거야. 두 개가 맞네? 3이 맞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미 내가 귀류법으로 문제를 풀 때 막 9가지 경우의 수를 쫙 풀어놓고 감각적인 직관으로 씨발 뭐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둘 중 하나의 귀류법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2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3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꼴이니까. 그죠? 그래서 3분의 2 실험 1에서만 결정을 해놓고 답을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예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24번 이용액의 농도입니다. 세 가지 수용액을 나타낸 거죠. A부터 C는 저거 중 하나이고 수용액에 들어있는 A부터 C의 질량 얘기가 뭐 2W, 3W 정확하게 나와 있고 X는 나중에 구해야겠다. 그런 거죠. 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을 땐 그냥 곱하면 몰수 정보가 튀어나온다. 근데 이제 부피의 밀리리터 단위의 부피를 곱했을 땐 밀리몰 단위의 몰수 정보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1에 100 그냥 곱하면 10이죠. 근데 단위가 미리몰인 거지. 0.3에 200 그냥 곱해 60. 0.4에 300, 3, 4 몇이죠? 120 밀리몰. 단 각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화학식량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몰수 정보 찾아놨고 질량 정보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화학식량으로 한번 엮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다. 질량이 A랑 B가 2대 3이라고 나와 있고요. 몰수 내가 찾아보니까 10과 60이라 1대 6입니다. 그럼 전체 MW가 6이 12대 3. 그래서 4대 1입니다. A와 B 용질의 화학식량이 4대 1이다. 그 관계가 만족이 될 수 있는 건 40짜리에 160짜리죠. 그래서 40짜리가 1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NaOH, 수산화나트륨이다. 160짜리 황산구리가 되겠다. C는 나머지 하나 요소가 될 겁니다. 기억, A의 화학식량은 내가 구해놨죠? 황산구리라고 했으니까 찐값으로 160이야. 그래서 160이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W를 살려서 표현해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화학식량 160의 의미는 1몰당 160g입니다. 근데 지금 밀리몰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1ml몰당 160mg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0ml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wg이니까 1ml몰당 0.2wg일 거고 밀리그램으로 맞춰주면 결국 얘는 몇인가요? 0.2니까 200W 밀리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ml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60mg이면서 200W 밀리그램인 거니까 요 둘이 동치인 거죠. 그래서 W가 몇인지도 구할 수 있는 거고 200W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많이 해볼게요. 니은 B는 수산화 나트륨이다. 마지막 디귿 X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도 내가 1몰에 해당하는 뭐 질량 W의 찐값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살려줘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X라고 하는 질량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몰수와 분자량, 화학식량을 곱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비교 대상은 1번과 3번이 될 수도 있고 2번과 3번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1번, 3번 A와 C로 해볼게. 10ml몰에 120몰이니까 1대 12. 화학식량은 160짜리에 60짜리니까 16대 6이야. 그럼 전체 질량은 왼쪽 거 2개 곱한 거 대 오른쪽 거 2개 곱한 거가 될 거고요. 16에 해당하는 게 지금 2W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72에 해당하는 건 몇 배죠? 16분의 72배네. 이렇게 상대값 보정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약분이 되나요? 6, 4, 40. 4, 1은 4, 4, 32. 8로 되는구나. 8, 9, 70이었으니까 2에 9, 2, 2, 9W. 답은 디귿 맞고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